이 앞 시간에는 인욕을 끊으면서 욕천, 냇물에 목욕하고서의 시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인욕을 끊으면서 시, 질의 복개를 두고 얽음을 두 번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시, 질의 복개를 두고 얽음은 인욕을 끊고 마음의 천리를 보존하려는 남명선생의 뜻이 잘 나타난 시입니다. 먼저 시를 보겠습니다. 질의 복개를 두고 얽음. 역상 분명 견질의. 역상은 분명 지뢰를 나타내는데 인심함의 선단계. 어찌 사람의 마음은 선의 실말이 여는데 어두울까? 지응맹을 여산목. 다만 응당 싹을 틔움이 우산의 나무 같나니 막견 우양 일일래. 소나 양을 날마다 오게 하지 말게나. 이 시는 인욕을 끊고 본성을 보존해야 할을 강조한 시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맹자의 고자장 상에서 벌린 맹자와 고자와의 인생 문답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함도 없고 선하지 않음도 없다고 하고 어떤 이는 본성은 선하게도 만들 수 있고 선하지 않게도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곧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공경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이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의이고 공경하는 마음은 예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지이다. 이러한 인의 예지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는 찾으면 얻게 되고 놓아버리면 잃게 된다고 했다. 때로는 사람들 간의 차이로 서로 2배 또는 5배가 되어 계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을 남김없이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시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본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명선생이 선조에게 무진년 1568년 선조 1년에 올린 상소문 무진봉사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엎드려 보건대 주상께서는 상지의 자질을 타고나셔서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백성과 사직의 복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잘 다스리는 돈은 다른 데에서 구할 것이 아니오라 요점은 임금이 선을 밝히고 몸을 정성되게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이른바 선을 밝힌다는 것은 이치를 궁구함을 이름이요 몸을 정성되게 한다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천성 안에는 모든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인의 예지가 그 본체이고 모든 선이 다 여기에서부터 쫓아서 나옵니다. 마음은 이치가 모이는 주체이고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이치를 궁구함은 장차 쓰려는 것이요 그 몸을 닦음은 장차 도를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궁구하는 바탕이 되는 것은 글을 읽으면서 의리를 강명하고 일을 처리할 적에 그 옳고 그름을 찾는 것입니다.
몸을 닦는 요체가 되는 것은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선생은 천성 안에는 모든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인의 예지가 그 본체이고 모든 선이 다 여기서부터 쫓아서 나온다고 하면서 임금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도를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요점은 임금이 선을 밝히고 몸을 정성되게 하는 데 있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선의 본성을 보존하는 일은 비단 임금만이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남명 선생은 이 시 텍스트를 통하여 인욕을 끊고 본성을 보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 텍스트의 주제는 인욕을 끊고 본성을 보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구에서는 주역의 복계를 인용하면서 역상으로는 분명 음의 기운이 축적되는 가운데 양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는 봄을 나타내는데 하면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2구에서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어찌 선의 실마리를 여는데 어두울까? 즉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선을 이루지 못할까 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보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 4구에서는 선의 실마리를 얻어 인간의 본성을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맹자의 고자장 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소나 양이 날마다 오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속의 인욕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이 시의 1구에서는 자연의 이치에 대해 2구에서는 묻는 형식을 취하면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상태, 즉 인간의 본성을 보존해야 함을 강조하고 3, 4구에서는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 텍스트에서 1구는 주역의 복계를 인용하여 역상은 분명지례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역의 복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이러한 정보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3차 정보성을 가집니다. 3차 정보성은 드러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 3차 정보성을 2구에서는 어찌 사람의 마음은 선의 실마리 여는데 어두울까라고 하면서 정보성을 한 단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2차 정보성입니다. 3구에서는 다시 예측하기 어려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맹자의 고자장 상에 나오는 우산의 나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맹자의 우산의 나무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면 이 정보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정보로 텍스트성이 가져야 할 의의 연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도 3차 정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구에서는 그 속뜻을 알기 어려우나 나타난 그 내용으로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구의 3차 정보성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뜻으로는 3차 정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겉으로는 쉽게 이해되어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기서는 3차 정보성을 끌어내린 2차 정보성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이리하여 이 시 텍스트는 전체를 2차 정보성을 유지시켜 의의 연속성을 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시 텍스트의 1, 3, 4구는 모두 상호 텍스트성을 가집니다. 1구는 주역에서의 인유이고 3, 4구는
맹자에서의 인유입니다. 지뢰는 주역 복계의 개상입니다. 주역의 10익 3사 복계에 뇌제 지중복, 우레가 땅 속에 있는 것이 복계이다 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복계를 지뢰복이라고도 합니다. 지뢰는 진하곤상으로 고는 땅이고 지는 우레이기 때문에 지뢰라고 합니다. 우레가 땅 속에 있는 것이 복계입니다. 복계는 절기로 동지에 해당하고 음의 기운이 축적된 가운데 양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니 봄이 돌아오는 괴상입니다. 1구는 이에 대한 인유입니다. 3, 4구 맹자에서의 인유는 맹자의 고자장상에 나오는 맹자의 이야기를 인유한 것입니다. 맹자는 우산의 숲은 원래 아름다웠다. 그러나 큰 나라의 교통 요충지에 있어 사람들이 도끼로 베어내니 계속 본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할 수가 있었겠는가? 밤과 낮으로 자라나고 비와 이슬이 적셔주어 새싹이 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소와 양들을 그곳에다 놓아 먹이니 저렇게 반들반들한 민둥산이 된 것이다. 사람들이 그 반들반들한 것을 보고서 그곳에는 예전부터 나무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찌 산의 본래 성질이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시의 상구에서 지응맹을 여산목, 다만 응당 싹을 틔움이 우산의 나무와 같나니는 앞에서 보인 맹자의 우산의 이야기에서 인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 태어날 때는 우산의 숲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본성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산의 나무처럼 하나 둘 없어져 결국 우산처럼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황폐해졌습니다. 산의 나무가 다시 돋아나듯이 마음의 양심의 싹도 성선에 의하여 다시 돋아나는데 이번에는 소와 양으로 표현된 인욕의 침입으로 마음이 교란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양심의 싹을 틔워주는 기운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구에서는 막견우양 일일내 소나 양을 날마다 오게 하지 말게나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으로 인욕을 끊어 사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시의 결속 구조와 결속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